이번 20-21 시즌은 지난 시즌의 마무리가 예정보다 훨씬 늦어진 탓에 평소 개막일보다 2달가량 늦은 12월 23일에 개막을 맞이했습니다. 개막일 조정에 따라 정규 시즌의 경기 수까지 줄어들어 72경기를 치르게 되었고 어느덧 정규 시즌의 3분의 1 정도가 흘러가면서 새롭게 바뀐 전력과 함께 특출난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이르긴 하지만 NBA.com에서 선정한 MVP 예상 선수 3명의 활약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조엘 엠비드입니다. 지난 시즌 체중 감량이 오히려 독이 되어 수비력도 감소하고 잠부상에 많이 시달린 데 비해 이번 시즌에는 눈에 띄게 좋아진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프 시즌의 필라델피아는 세스 커리, 데니 그린 등 슈터 자원을 알차게 보강했고 닥 리버스 감독은 시몬스와 해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외곽에 있도록 배치하면서 엠비드가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결과 물 만난 고기처럼 맘껏 인사이드를 헤집고 다닐 수 있었는데 3점슛 시도를 줄이고 골밑 돌파와 미드레인지 점퍼를 늘리자 더 많은 득점과 자유투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야투율은 54.9%로 대폭 상승했고 평균 득점도 지난 시즌보다 5점 이상을 끌어올려 시즌 초반 필라델피아가 7승 1패를 거두며 동부 선두로 치고 나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1월 달에는 더욱 무서운 화력으로 팀을 이끌었는데요. 이번 시즌 최고 득점을 기록했던 마이애미전에서는 전반전까지 8점 차로 밀리고 있었으나 3쿼터에 100% 성공률로 20득점을 퍼부으며 추격에 박차를 가했고 2점을 뒤진 채로 펼친 마지막 공격까지 침착하게 점퍼를 성공시키면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어진 연장전에서도 점퍼와 림어택을 섞어가면서 11점을 올렸고 최종 45득점, 16리바운드, 5스틸로 3점차 역전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번 시즌 엠비드의 득점 상승에는 자유투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장 많은 자유투를 얻어냈던 경기인 보스턴과의 대결에서는 엠비드가 상대팀보다 2배 이상 많은 자유투를 얻어내 그의 액션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이 분야 리그 최고인 스마트이다 보니 소식을 전해들은 엠비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스마트가 나보고 액션이 많다고 했다고? 라고 말하며 의아함을 드러냈는데요. 닥 리버스 감독은 전문가가 인정해줬으니 맞는 것이다. 역시 대배우는 대배우를 알아본다라며 유쾌하게 논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1월 내내 페이스업과 포스트업을 번갈아 사용해가면서 상대 빅맨을 탈탈 털어낸 결과 2년 만에 동부 컨퍼런스 이달의 선수에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틀 연속으로 열리는 경기에서는 휴식을 취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엠비드는 센터 포지션에서 20년간 수상자가 없었던 정규 시즌 MVP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선수는 엠비드와 같은 포지션을 맡고 있지만 다재다능함이 부각되는 독특한 센터 니콜라 요키치입니다. 시즌 초반 1승 4패로 출발은 저조했지만 이후 11승 5패를 기록하면서 어느덧 서부 상위권으로 올라온 덴버 너게츠, 그 중심에는 농구 교수 요키치가 있었습니다. 17-18 시즌부터 3년 연속 팀 내 최다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부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다재다능한 그는 이번 시즌 21경기를 모두 소화하면서 21번의 더블 더블 그리고 5번의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팀을 캐리했는데 엘리트 빅맨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25득점 10리바운드를 넘기면서 웬만한 주전 포인트 가드보다 높은 8.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입니다. 뛰어난 패스 감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빅맨들도 있지만 요키치는 볼 소유 시간을 길게 가져가지 않으면서도 감각적인 패스로 동료들까지 살려주는데요. 피지컬이 두터워 포스트업으로 안쪽까지 쉽게 파고 들어가 레이업이나 훅슛으로 마무리하는 정확도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 자신에게 수비가 집중되면 오히려 비어있는 선수를 빠르게 찾아 오픈 찬스를 제공하면서 수비수들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11연승을 질주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던 유타 재즈와의 맞대결에서도 요키치의 농구 교실은 계속되었는데 1쿼터에만 22점을 올리면서 리그 최고의 수비수인 루디 고베어를 손쉽게 공략했습니다. 게다가 3점슛도 4개를 시도해 4번 모두 성공시키면서 전반부터 25점 차로 여유있게 앞서갈 수 있었고 3쿼터에는 골밑을 놀이터처럼 헤집으면서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날 덴버는 47득점, 12리바운드, 5어시스트로 시즌 하이 활약을 펼친 요키치 덕에 1월의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는데요. 1월 동안 공수 양면으로 활약한 요키치는 서부 컨퍼런스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면서 엠비드와 함께 센터 MVP 자리를 놓고 겨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MVP 후보는
베테랑의 품격을 넘어서 꾸준하게 리그 최고의 선수로 자리하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지난 19-20 시즌 야니스 아데토쿤보에게 밀려 MVP 투표에서 2위에 그친 르브론은 1등을 한 선수가 MVP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화가 난다고 아쉬움을 밝혔는데요. 게다가 우승 이후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갖지 못하고 2개월 만에 정규 시즌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 시기에 시즌을 치르는 것이 정말 낯설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르브론은 38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역시 금강불개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성기에 비해 감소하는 운동 능력은 어쩔 수 없지만 반대로 과거의 약점을 지워가면서 득점 효율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커리어 최고치인 경기당 6.7개의 3점 슛을 던지면서 40%대의 3점 슈터급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로고샷까지 쉽게 성공시킬 만큼 길어진 슛거리는 그를 더욱 막기 힘들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시즌 초반 출전 시간 관리를 받았을 때도 7경기 연속으로 20득점 이상 경기를 만들며 맹활약했고 1월 말부터는 35분 이상 코트를 밟으면서 본격적으로 득점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친정팀을 마주했던 클리블랜드전에서는 최고의 슛감을 자랑하며 3점슛 7개 포함 무려 46득점을 퍼부었는데 가장 중요한 4쿼터에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2점 차로 밀리며 시작한 4쿼터 초반부터 림으로 돌진해 레이업으로 3연속 득점을 올리며 리드를 되찾아왔고 3점슛도 3개를 더 적중시키면서 상대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최근에는 MVP를 겨루고 있는 센터 2명과 맞붙었는데요. 필라델피아 원정에서는 야투율 54%, 3점 성공률 40%로 34득점을 올렸지만 아쉽게 1점 차로 패배한 반면 덴버와의 홈경기에서는 보다 적게 뛰면서도 27득점, 10어시스트, 10리바운드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21점 차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19개의 슛을 시도해 12개를 적중시켰고 이날 경기로 인해 윌트 체인벌린의 기록을 제치고 통산 필드골 성공 3위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한때 파이널에서 르브론 저격수였던 드레이먼드 그린은 이 경기를 보고 왜 아직도 르브론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라고 코멘트를 남기며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팀의 주전 포인트 가드로 23경기를 결장 없이 모두 소화하면서 평균 25.1득점, 7.7 어시스트, 7.8 리바운드를 기록 중인 르브론 제임스는 NBA.com이 발표한 MVP 레이스 순위에서 전체 1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대에 4번의 정규 시즌 MVP를 수상한 르브론이 올해 정규 시즌 MVP를 한 개 더 추가하게 되면 통산 5번째 정규 시즌 MVP로 고트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과 동률을 이루게 되고 칼 말론의 최고령 MVP 기록까지 갈아치우게 되는 만큼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인 LA 레이커스를 이번 시즌에도 좋은 성적으로 이끌면서 고트 자리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20-21 시즌이 3분의 1 정도 흐른 시점에 리그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세 선수의 활약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포지션은 같아도 스타일은 다른 두 센터의 반란과 슈퍼스타 노장의 투혼 중 여러분은 누가 더 최고라고 생각하시나요?